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고 좀 시간 내에서도 한 2%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중국과의 갈등, 예, 가까운 미래에 완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오늘 2차전지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랐죠. 이랬던 이유는 트럼프가 이제 정치 좀 그만하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 트럼프가 최근에 좀 너무 편향적인 정치 색깔을 나타나면서 좀 일론 머스크하고 조금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론은 다시 전념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코스피가 오랜만에 거래대금이 7조 원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코스닥은 6조 원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예, 코스닥 기준으로 10조 원대를 넘어줘야 되고요. 예, 코스닥도 최소 7조 원대에서 8조 원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외국인의 매수가 어느 정도 유입이 돼야 10조에서 8조 이 정도 거래대금이 나와야 시장이 좀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오랜만에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 상당히 싼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 보면 니케이가 일본이 1.9% 올랐고요. 대만이 많이 올랐어요. 4.5%. 대만이 최근에 좀 많이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4.5%. 아무래도 뭐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는데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식이 올라가면서 오늘 대만 증시가 폭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홍콩도 2.2% 올라왔습니다.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는 상승세를 보여주었다라는 것. 예, 재무장관 미중 관계에 대해서 약간 좀 완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중국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급해 있는 미국이죠. 미국은 패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완화될 거냐, 이게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와 헤어질 결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보다 테슬라를 우선시할 것이다. 도지 운영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 실적이 또 안 좋게 발표가 돼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시간에서 이 소식을 더 크게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때문에 테슬라의 불매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겠다. 그리고 6월 달에 자율주행에 힘을 싣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가 어제 4.6% 올랐고요. 시간 외에서 5.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2차 전지 섹터에 크게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도 2% 정도 올랐는데 시간에서 3.6% 정도 올라서 전적인 반도체 섹터들한테도 오늘 등이 나왔습니다. 리튬 가격이 고점 대비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전기차 가격이 싸지나라는 얘기인데 과거에 리튬 값이 이제 아무래도 양극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바로 리튬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기차의 원가가 떨어지면서 대외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전기차 캐즘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조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리튬 가격 폭락은 쓴맛을 본 거는 역시 배터리 소재죠. 소재 대부분 에코프로나 LNF, 포스코, 피처엠, LG 화학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튬을 미리 사놔야 되니까 밑에 비싸게 사놓고 현재 싸게 양극재를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레깅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1분기에도 양극재 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리튬가 하락은 전기차 캐즘을 극복할 단초. 당연하죠. 원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캐즘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품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내연기관 대비 지금 최근에 뭐 관세 10%도 매겨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급차의 보급 확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겁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 보급을 좀 이렇게 제지하고 기존에 있는 거, 야, 석유도 많은데 석유 써라 이러면서 좀 시끌시끌 해줬긴 했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전기차들도 이제 대항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점까지는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곧 캐즘을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양극재 업체들이 올 하반기에는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에도 그렇고 많은 배터리 회사들이 하반기에는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좀 선 반영이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이거 가격적으로 보면 코로나 팬데믹까지 떨어졌어요. 코로나 팬데믹 2020년에 급락을 해서 급등을 했던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전기차 캐즘으로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최근 유상증자까지 해서 재무 구조를 좀 만들어 놨는데 아무튼 이 정도 가격대까지 삼성 SDI가 왔다라는 얘기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봐도 122선하고 이 괴리가 엄청나죠. 이 괴리가 크다는 얘기는 괴리를 좀 줄이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소재 부분은 아직까지 영 레깅으로 조금 어려워지니까 배터리를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 배터리사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캐즘이 좀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제조회사인 삼성 SDI 대형주기 때문에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봐주면 SDI가 정말 저점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식은 저점에 사야 됩니다. 저점에 사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와요. 이 정도만 올라와도 더블이고요. 이 정도 올라오면은 한 50% 수익입니다. 그죠? 큰 리스크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는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삼성 SDI를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손실률이 뭐 한 70% 80%까지 되니까 참 어려운 이런 상황이긴 한데 신규로 좀 접근해 보실 분들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오늘 양봉은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차 전지주 중에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동시 순매수를 보였고 SDI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에코프로도 좀 들어왔죠. 에코프로, BM. 좀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재주보다는 배터리 쪽을 좀 보는 게 어떤가 하면 SDI가 좀 굵직하게 보면 거의 저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물론 신규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좀 뭐 저점에서 장투하실 분들, 그 뭐 저는 이제 큰 리스크 없이 매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면은 그렇게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바닥은 늘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요. 지나가야 거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온 것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PBR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PBR 0.1 기업은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PBR은 아시겠지만 청산가치보다 낮은 기업을 PBR이 이제 너무 낮다라고 하는데 기본이 1이면은 청산가치와 현재 가치를 비교했을 때 똔똔이라고 하는데 0.1배면은 청산가치보다 10배나 낮다라는 얘기예요. 기업 가치가. 기업 가치는 시가총액이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0.1에서 0.19배 너무 싸죠.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0.2만 돼도 너무 좋은 주식들 많이 있습니다. 하림지주, 롯데쇼핑 많죠. EGF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각이 될지 다시 한번 저퍼나 뭐 저 PBR 종목들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을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냐면 아무래도 PBR 기업에 대한 좀 제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좀 관리를 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좀 기업들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장이 안정되면은 PBR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올라가요. 과거에 애널들이나 뭐 저기 매니저들이 저 PBR 종목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예. 지금은 좀 세대가 좀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요? 예, MZ 세대.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보다는 막 무슨 뉴스로 막 움직이는 것들 이런 걸 좋아해요. 짧게 짧게 해먹고 나오는 것들. 예. 실제로 우리 운영 매니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연기금에서 위탁을 해서 받고 있는 우리 운영에 있는 자산운용사, 신사, 매니저 애들이 이런 식으로 뉴스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예, 좀 안타까운데 단기에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평가 때문에 그런 거 좀 바꿔줘야 되는데 3년 정도 평가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1년 단위로 평가해가지고 돈 빼고 뭐 이쪽으로 넣고 막 이렇게 보니까 한타밖에 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PBR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좀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SDI가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PBR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이 시장을 상당히 변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거에 익숙해지시면 재미없어요. 뭐 5% 3% 움직이는 거는 뭐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 있고 언제든지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큰 굴곡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데미지가 한 번 당하면 10번 성공해서 딱 한 번 잘못되면 걸어놨던 거 한 방에 다 없어지는 게 바로 테마주 매매니까 작은 돈으로 조금 해보는 거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내가 이걸로 몰빵해가지고 먹겠다 거의 도박이죠.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돈들이 다 2차 전지 쪽으로 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그렇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알테오젠도 프로그램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보합에 끝났고 다른 것들도 좀 그렇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2차 전지 올라갈 때 제약바이오가 못 가더라고요. 자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쏠려버리면 이렇게 한번 쏠려버리면 잘 안 갑니다. 다른 섹터로 잘 안 가요. 특히 2차 전지 섹터들은 자금이 쏠려야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인데 이번 반등이 어느 정도까지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점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바이오들도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재료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기술 수출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시장의 유동성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